지난주에 트위치라는 스트리밍 플랫폼이 한국 서비스를 철수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트위치 스트리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직접 물어봤는데요.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둥이 방송이라고 합니다. 트위치 코리아 철수한 게 예고 없이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이 돼갖고 저도 당황했고, 유튜브가 제일 불안하죠. 제 입장에서는. 유튜브도 이런 분쟁이 또 다시 휘말릴 가능성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어느 쪽이 이겨도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합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네요. 네. 교수님 혹시 트위치 쓰세요? 저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회사도 쓰지는 않아서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저희처럼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면 구글도 언젠가 트위치처럼 우리 더 이상 못할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트위치가 철수하는 배경으로 꼽은 게 망사용료가 한국이 너무 비싸다, 우리 더 이상 여기서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망사용료라는 게 어떤 건가요? 망이라는 건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일종의 데이터 도로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 도로에 교통체증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면 교통체증이 생겨서 도로가 막히죠.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이용량이 늘어야만 될 소프트웨어가 많이 활용될 경우 그 데이터가 오고 가고 하는 그 도로가 정체가 돼요. 이걸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정체,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런데 망 사용료, 이 교통체증에 대한 추가적인 사용료를 많은 국가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서 데이터를 주로 공급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망 사용료를 조금씩 올리거나 망 사용료와 관련된 여러 소송들이 줄을 잇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트위치는 한국이 비싸다라고 해서 철수를 했다. 트위치 CEO가 말한 금액에 따르면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 10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비싼 건데 기업과 기업 간에 주고받는 거라서 정확히 알려져 있지가 않잖아요. 트위치가 내는 망 사용료가 연간 900억 원으로 추정되고, 한국 통신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정도 비싼 망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자료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것도 기업 간에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SK텔레콤하고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와 관련된 소송을 이제 끝까지 갈 것처럼 하다가 결국 두 회사가 합의 봤어요. 어떻게 합의 봤냐 물어보러 갔더니 말해줄 수 없다. 하지만 합의 봤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론은 통신사 편을 안 들어주고 있죠. 이 국내 여론은 해외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통신사가 신뢰를 잃게 된 배경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트위치가 사실 이렇게 철수를 한 첫 번째 기업은 아니었다고 해요. 네,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이번 트위치도 마찬가지지만 MN캐스트라든가 N군 또는 판도라 이런 거를 이미 활용해서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었던 개인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난데없이 벼락을 맞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무조건 외국계 기업들은 나쁘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 이통사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에 편을 들어줄 수도 없어요. 또 통신사를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게 되는 이유가 망 사용료를 어쨌건 받고는 있는데 서비스 개선이 뒷전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하면 바로 따라 나오는 게 IT 강국 이런 얘기였는데, 최근에 초고속 인터넷 평균 속도를 순위를 매겨봤더니 우리나라가 34위를 했다고 해요. 2019년까지만 해도 2위였는데 지금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게 된 상황인 거죠. 통신 3사는 독과점 체제잖아요. 실제로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5G 뭐 이런 것들 선도적으로 구축해 주겠다라고 해서 많은 돈을 받아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터지는 지역은 별로 없고,
그런 상황에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이통사들이 온전하고 제대로 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통사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거나 영업이익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 투자 유지 보수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 단위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 곳은 이통사들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통사들이 뭔가 이익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물론 이통사 관계 또는 이통업과 관련된 전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제 6G로 전환할 시점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한 건 뭐였죠? 5G를 비롯해서 LTE를 넘어서는 그런 속도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통신료를 더 받아갔는데, 그걸 지금은 서비스를 제공 안 하고 나중에 6G가 되면 뭐 더 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더 광대역에 어떻게 보면 초고색 통신망이 필요한 시점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지금 시설 투자를 안 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국내 여론은 확실하게 해외 빅테크 기업의 편을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보다 우리나라 이통사의 편을 들고 있는 곳이 유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망사용료가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고,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혹은 유럽의 통신사들이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런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교통 체증이 유발된 그 도로를 체증이 유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더 신설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도로를 신설할 주체, 그 자금을 국민들이 부담할 수도 있고 그 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부담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통사가 부담을 하게 되면 그 이통사는 그 비용 추가적으로 더 부담된 걸 어디다 전가하겠어요?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전가받았으니까 또 결국 그건 자국 국민이 부담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유럽은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더더욱 비약적인 데이터 거래가 일어날 걸로 보여져요. 바로 인공지능 같은 것 때문이죠. 이제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럼 이거 뒷감당을 누가 더 할 거냐. 차량이 오고 가는 교통량이 10배, 20배 수준도 아니라 100배, 200배 이상 늘어날 텐데, 이거는 자국 이통사와 자국 국민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왕창 이용할 그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 번 사람 누군데? 했더니 또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선도기업들은 전부 미국계 기업이잖아요. 그럼 니들이 이 서비스를 해서 너희는 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기업들이 또 될 텐데, 그 돈 일부 니네가 내라. 이게 유럽의 법률적인 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되기는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면 트위치 같은 사례가 재발이 되면 저희가 잘 보는 콘텐츠 기업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망사용료를 빅테크 기업이 안 내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비용으로 오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가든 소비자들이 최대한 피해를 적게 입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피해를 보고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피해를 보게 됐으니까 잘잘못은 따지되 그 과정에서 피해보는 시청자들이나 피해보는 소비자들이나 또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